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부분 변경 신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디자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상품 구성 굉장히 좋아졌고요. 실제 계약 반응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매력과 가치를 품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분 변경 신형 익스플로러 간단히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림을 간소화했고요. 조금 더 극명하게 나눠 놓았어요. 플래티넘이 있고 ST라인이 있는데 플래티넘은 조금 더 옵션 많이 넣고 고급스럽게 꾸민 녀석이고 ST라인은 조금 더 젊고 스포티한 감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은 ST라인이고요. ST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유광 블랙을 굉장히 많이 둘렀다라는 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익스플로러 이 레터링을 보닛 끝단에 붙여 넣었고요. 그릴도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아주 멋스럽게 꾸며 넣었습니다. 참고로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램프의 크기는 조금 더 얄쌍해졌고 반대로 그릴은 상당히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안쪽을 채우는 여러 가지 무늬의 형태도 정말 큼직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포드 로고도 손바닥 하나에 다 안 가려질 정도로 매우 커다랗습니다. 그만큼 대형 SUV의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죠. LED 타입 램프는 조금 더 세련되게 꾸며 넣었는데 이 안쪽에 빛을 비추는 부분이나 주간주행 등 방향지시 등의 역할도 조금 더 또렷한 인상을 전달해 줍니다. 범퍼 쪽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듬었어요. 이 안개등을 비롯해서 조금 더 이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역시나 이 스플리터의 느낌을 나타내는 가장 아랫단에도 유광 블랙으로 아주 깊게 두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형 익스플로러 부분 변경답게 옆모습은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무지하게 큰 차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길이가 5m를 넘어가고 휠 베이스도 3m를 훌쩍 뛰어넘죠. 정말 큰 차예요. 그리고 이 녀석 ST라인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별 모양의 휠인데 그 안쪽에 빨간 색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도 칠해져 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살짝 건메탈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관리하기도 좀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275 정말 큽니다. 그 다음에 앞쪽 팬더에 붙어져 있는 ST라인 배지를 비롯해서 사이드 미러와 각각의 필러 주변부도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별도의 레터링을 새겨 넣은 점도 정말 센스 있는 구성이네요. 신형 익스플로러 뒤태 핵심은 바로 램프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가로로 길게 이어져 오다가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져요. 그리고 여러 조각을 넣어 놓았다라는 점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방향지시 등과 후진 등은 세로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유광 블랙을 램프와 램프 사이에 아주 깊게 둘러 넣었고 역시나 익스플로러 배지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든지 각종 이 전기 장치를 기본으로 또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주변부도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 놓았네요. 네, 신형 익스플로러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부분 변경치고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 차답지 않게 아주 큼직큼직한 변화가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더 멋있어졌고요. 대표적으로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아주 큼직한 와이드 형태의 센터 페시아 모니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구성도 엄청나게 깔끔하면서 조금 더 직관적이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반응도 엄청 빠릅니다. 이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기능들이 깔끔한 그래픽과 함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주행 중에 조작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중앙 부분도 정말 크게 바뀌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버튼을 최소화했고요. 정말 딱 필요한 직관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턱이 나와져 있죠.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 놓았는데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꽤나 깊숙하게 지갑이라든지 키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툭툭 수납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도 마찬가지인데 칸막이를 나눠서 이 안쪽에도 상당히 깊은 공간을 제공하고 컵홀더 역시나 미국차답게 무지하게 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센터 콘솔 박스 역시도 SUV의 특징을 살려서 정말 실용적으로 잘 표현을 해 놓았죠. 감성 품질이라는 부분도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대시보드를 정중앙에 아주 길게 흐르는 뱅앤올롭슨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약간 패브릭 그냥 소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거 다 사운드바처럼 스피커의 형태를 표현해 놨습니다. 기능과 멋을 동시에 잡은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곳곳에 이렇게 무광 형태의 은색 장식 그리고 익스플로러라고 아주 멋있게 배지가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ST라인답게 건빨 조합이 무척 마음에 들어요. 크기가 아담해서 손에 쥐는 맛이라든지 아니면 시트의 착좌감 전체적으로 크게 불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감적인 측면도 예전의 미국 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도 아주 잘 견고하게 조립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 및 안전 품목도 우리가 원하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전부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해 놓은 시트의 경우 열선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죠. 통풍은 없기는 해요. 하지만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두들겨 주거든요. 참 마음에 들었고, 이외에 풀 디지털 계기판의 그래픽이나 시인성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무선 카플레이라든지 어라운드 뷰 시스템, 그리고 견인을 위한 별도의 토잉 아이콘이 있어서 잘 보조를 하면서 트레일러 연결도 가능하고요. 정말 미국차다운 기능 모습을 곳곳에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신형 익스플로러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2열과 3열에서의 만족이 정말 뛰어나고 활용도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가 바로 익스플로러입니다. 정말 7인승 대형 SUV를 오랜 시간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먼저 독립식 캡틴 시트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간단한 팔걸이와 함께 면적 자체도 역시 미국차답게 큼직큼직하고요. 착좌감,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다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중앙에는 별도의 공조장치, 그리고 USB C타입 단자 2개, 230V 커넥터가 위치해져 있고, 한 번 더 내리면 컵홀더가 2개나 있어요. 참고로 2열에만 컵홀더가 무려 6개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2개, 그리고 도어 패널에도 1개씩 있고요. 아래쪽에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송풍구는 중앙에 없고 이 천장 쪽에 붙어 있고요. 별도의 옷걸이도 견고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SUV 잘 만든다라는 노하우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2열 같은 경우는 1열에 비해서 살짝 단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내려다볼 때의 개방감이 정말 시원시원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온전히 1열과 2열 거대하게 뚫어져 있죠. 라이벌이 중간에 송풍구라든지 공조장치를 넣느라고 막혀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이 시야각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동식 햇빛 가리개도 지원을 하고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수월하게끔 B필러에 손잡이를 마련한 것도 의외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3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식 캡틴 시트 활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먼저 한번 쫙 내리면 이렇게 풀플랫 등받이 각도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깨 부분을 한번 당기면 원터치 기능으로 3열을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주변부,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이 발이 많이 닿는 부분은 또 견고한 그냥 플라스틱 형태로 내구성을 강조한 발판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은근히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내구성, 그리고 조금 더 관리가 편해요.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정말 센스 있는 구성이죠. 자, 3열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대형 SUV답게 공간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무릎 공간 아주 뒤쪽으로 당기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앞으로 밀지도 않았고, 적당한 사이즈에 맞췄을 때 꽤나 잘 나오고요. 머리 윗공간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그만큼 이 스페이스 공간 자체 3열 좁거나 답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3열을 위한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컵홀더, USB 충전 단자도 한쪽 편에 2개나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온전히 3열에도 탑승자가 앉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착좌감이라는 부분에서도 크게 불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절묘해서 오히려 안락하다라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네, 포드 익스플로러 마지막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여기 가장 끝 글자 R자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한번 쫙 누르면 자동으로 쭉 올라가죠. 어느 정도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만큼 전혀 걱정할 필요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 아래쪽에도 별도의 여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시트를 접기 위해서는 3열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헤드레스트 딱 접히면서 가지런히 접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만 접어도 우리가 원하는 수납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런 고리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각각의 장치들도 빠짐없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 2열까지 모두 다 접었을 경우에는 완벽한 풀플랫을 제공하면서 웬만한 소형 가전가구 그냥 다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네, 포드 익스플로러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직렬 4기통 2.3L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에코부스트라고 말하죠.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또 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도 같이 합을 맞추죠. 그 결과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 43kg/F를 발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숫자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하지가 않는데, 실제로 주행을 이어나가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특히 저속에서 중속으로 넘어가는 일상적인 구간에서의 속도가 기가 막힙니다. 상당히 빠르게 전개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도 굉장히 낮은 RPM에서부터 길게 쭉 플랫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고속 영역도 충분히 마음에 들지만, 저는 이 저속에서 중속으로 넘어가는 일상적인 영역,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초기 응답성이 정말 민첩하다라는 부분, 라이벌과 극명하게 나뉘면서 익스플로러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당히 경쾌한 감각이 인상적이고요.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아주 빠르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크기나 길이나 무게라든지 여러가지 사이즈를 감안하면 정말 아주 날렵하고 시원스럽게 뻗어나간다 라는 게 파워트레인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영역에서 쭉쭉 크루징을 놓고 달리다가 잠시 살짝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즉각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터보 렉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지금과 같이 정말 시원스럽게 달려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전에 익스플로러랑 비교했을 때는 반응이라는 부분이 아주 민첩해졌다라는 게 정말 큰 만족으로 다가오네요. 그리고 이 사운드라는 측면도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스로틀을 활짝 열었을 때 엔진음이 굉장히 아주 자극적으로 실내에 울려 퍼지는데, 중저음의 바리톤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이 드라이빙의 흥분을 자극시키는데,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울려 퍼지거든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더 역동적인 주행을 하고 싶을 정도로 미국차 아니랄까봐 이런 감성이라는 측면이 아주 깊게 와 닿는 게 익스플로러가 갖고 있는 정말 의외의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스포츠 모드에 놓고 고속 영역 그 이상의 한계점을 쭉쭉 이어나갈 때 진짜 잘 나갑니다.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끝도 없이 속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느낌까지, 마냥 가볍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치 스프린터처럼 아주 경쾌하게 튀어나간다 라는 느낌이 훨씬 마음에 들고 더 와닿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도를 전개할 때 적어도 이 스포츠 모드에서 들리는 이 소리까지도 아주 조화롭게 정말 시원스럽게 달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일반 모드로 넘어와서, 참고로 주행 모드 아주 다양하게 위치해져 있어요. 견인 모드를 비롯해서 스포츠, 에코, 일반, 그리고 미끄러운 길에 최적화되어 있고, 마지막 오프로드 모드까지 SUV 본분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해내고 각각의 그래픽도 훌륭하죠. 이런 부분도 약간 감성 품질을 높이기에도 한몫을 하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라이벌과 비교하면 약간 탄탄한 구성입니다. 미국 차라고 해서 마냥 여유롭고 물렁물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익스플로러만큼은 글로벌한 또 차종이기도 하고, 여러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꾸준히 피드백을 개선해온 말 그대로 포드의 정말 대표적인 전략 차종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라든지 다양한 하체 세팅 부분에서도 적당한 탄탄한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조금 더 고속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 참으로 마음에 든다, 아주 이상적인 세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스티어링 휠 반응도 마찬가지이고, 생각보다는 정말 절도 있게 단정하게 운전자가 원하는 이 흐름에 맞춰서 알맞게 움직이거든요. 신형 같은 경우는 약간 유럽차 느낌이 나는 미국차다 라고 주행 퀄리티에서도 좀 더 뭔가 글로벌 전략 차종에 맞게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파워트레인 세팅이 좋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요. 그리고 피로도가 아주 확 낮아지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이 여러 명을 태우고 짐도 가득가득 싣고 레저 여행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이 차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부분 변경 신형으로 오면서 월등히 좋아지고, 그만큼 아주 큰 만족도를 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포드 신형 익스플로러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가격 책정을 너무 잘했어요. 기존 대비 8%에서 12% 이상 값을 낮췄습니다. 트림을 간소화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ST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6,290만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플래티넘도 6,900만원 책정이 되어져 있죠. 몇 가지 고급 옵션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놓고 봤을 때 ST라인이 훨씬
더 땡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휠 사이즈라든지 조금 더 이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플래티넘은 조금 더 고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ST 라인이 조금 더 스포티하고 영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6,290만 원이면 국산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포드 코리아 역시 이 신형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대 굉장히 크게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판매량에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기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이유 역시나 탄탄해진 상품성,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의 만족이 저는 훨씬 더 뛰어났거든요. 초기 응답성 반응, 그리고 여러 가지 감성 품질, 라이벌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뭐 편의 및 안전 품목, 그리고 섬세한 구성 요소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국산 7인승 대형 SUV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포드 익스플로러만이 줄 수 있는 정말 독보적인 감성이 있거든요. 디자인, 덩치부터 해서 아주 오랜 시간 SUV를 만들어 온 이 노하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익스플로러 한번 꽂히면 무조건 사게 되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독보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포드 익스플로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전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기자였습니다. 안녕.